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갤리온 출판사 마크 맨슨 지음 신경끄기의 기술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원서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이라는 글과 함께 쓰레기통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네요. 사실 한글 번역서에는 많이 순화된 듯하게 번역이 된 듯 하지만 실제로는 F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목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쓰여 있잖아요. 이 책은 2017년에 나왔고요. 직접적인 어법으로 큰 호응을 얻은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타인의 삶이 나은 듯해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좀 건방진 생각이기도 했었죠. 어떻게 자기계발서를 안 읽을 수 있냐는 옛 친구의 질책이 생각나긴 하네요. 절 인문서와 소설을 좋아하는 그런 독서 편식쟁이로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자기계발서 편식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좀 억울하네요. 다시 책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좀 유쾌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자. 내 살 깎아먹는 일 하지 말자. 라는 내용이 이야기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목차가 상당히 신선해요.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해피엔딩이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왜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어.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넌 틀렸어. 물론 나도 틀렸고.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야. 결국 우린 다 죽어. 목차에서 흥미를 좀 느끼셨나요? 오늘 전 목차에서 마음에 드는 챕터 몇 가지만 골라서 읽어볼까 합니다. 자기계발서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곤 하지만 내용은 우리가 늘 아는, 늘 봐온 그런 내용들이긴 해요. 그런데 에피소드들로 좀 이루어져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의 직접적인 어법이 머리에 딱딱 꽂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럼 골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시련을 겪고도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 비틀즈 전 멤버. 밴드에서 쫓겨난 다른 음악가를 예를 들어보자. 20년이나 앞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남자의 이야기는 머스테인과 묘하게 닮아있다. 때는 1962년. 잉글랜드 리버풀 출신의 신예 밴드 비틀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머리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고 밴드 이름은 더 우스꽝스러웠지만 음악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끝내줬기에 음반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조니 리드 보컬과 작사 작곡을, 동안의 소유자 폴이 낭만적인 베이스 연주를, 조지가 반항적인 리드 기타를 맡았다. 그리고 드러머가 있었다. 넷 중 드러머의 인물이 제일 훤했다. 여자들은 전부 그에게 열광했으며 잡지의 얼굴이 가장 먼저 실린 것도 밴드에서 가장 프로다운 것도 그였다. 마약도 안 했다.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 중 몇몇은 존이나 폴이 아니라 그가 밴드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피트 베스트다. 1962년 첫 음반 계약을 따낸 뒤 나머지 세 멤버는 매니저인 브라이언 앱스타인을 따로 불러 베스트를 해고하라고 했다. 앱스타인은 고심했다.
베스트가 마음에 들었던 그는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새 멤버가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렸다. 몇 달 뒤, 첫 음반 녹음을 불과 3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앱스타인은 마침내 베스트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러고는 대뜸 가서 다른 밴드를 알아보라고 했다. 이유도 설명도 위로도 없이 그저 다른 녀석들이 내가 나가길 바란다고 한 뒤 행운을 빈다는 말을 덧붙였다. 밴드는 후임자로 나이 많고 코가 큰 괴짜 링고스타를 들였다. 링고는 머리 모양을 존, 폴, 조지와 똑같이 맞췄고 문어와 잠수함에 관한 노래를 만들자고 했다. 다른 멤버들은 말했다. 그래, 젠장, 해보지 뭐. 베스트를 해고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그들의 열성팬인 비틀매니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존과 폴과 조지와 피트 링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인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베스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하염없이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이래서 영국인한테는 술 마실 핑계를 주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베스트에게 1960년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1965년 무렵엔 비틀즈 멤버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음악 활동 역시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다. 3년 뒤에는 자살까지 기도하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베스트는 만신창이가 됐다. 머스테인과는 달리 베스트한테는 그럴싸한 후일담이 없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지도 백만장자가 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머스테인보다 베스트의 인생이 여러모로 나은 듯하다. 1994년의 인터뷰에서 베스트는 말했다. 계속 비틀즈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뭐라고? 베스트의 설명에 의하면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과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명성과 영예도 물론 좋다. 하지만 베스트는 사랑스러운 가족, 안정적인 결혼 생활, 단순한 삶 등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2000년대까지도 줄곧 드럼을 연주하며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음반을 녹음했다. 그렇다면 그가 잃은 건 뭘까?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베스트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얻었다.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는 어떤 가치와 기준은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차근차근 술술 풀리는 좋은 문제를 낳고 어떤 것은 그 반대로 나쁜 문제를 낳는다. 사실 베스트의 1994년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 글을 보고선 저는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신포도와 달콤한 레몬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먹지 못하는 포도를 보고 저건 분명히 쉬어서 먹지 못할 거야 라고 포기하며 다른 포도를 찾는 욕구와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자기 정당화하는 신포도 이론과 아무리 신레몬일지라도 내 것이면 달다고 생각하는 달콤한 레몬형 방어기제. 사실 이 방어기제들은 현실 인지 부족에 더불어 부정적인 방어기제로 쓰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베스트의 경우처럼 긍정적인 방어기제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주제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새롭게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만들고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의 인터뷰를 의아해하던 사람들을 향해 진정으로 신경 끄기 기술을 선보인 건 아닐까요? 그 다음 읽어볼 부분은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엉터리 가치들 중에서
무한 긍정으로 분류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 실직했다고? 잘 됐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볼 기회야. 남편이 내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잖아. 아이가 사고만 치다가 퇴학당했다고? 대학 등록금 걱정할 일은 없겠네. 인생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삶은 때로 엉망진창인 게 사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지고 오래가며 감정이 장애를 일으키고 만다. 한결같은 긍정은 일종의 회피일 뿐. 삶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확립한다면 삶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활력과 자극을 준다.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며 사고가 터진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역 같은 기분을 느낀다. 전 이 부분을 읽고 싶어서 이 챕터를 골랐어요.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역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괜찮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문제를 풀지 않고 영원히 남겨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건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비폭력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은 손찌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난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표출하긴 하지만 절대 상대방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과격한 소리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삶의 일부다. 단언컨대 화를 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때가 자주 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행동이지 분노가 아니다. 분노는 당신에게 주먹을 날리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이다. 전달자인 분노를 탓하지 말고 내 주먹을 탓하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이 들면 삶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부정하면 그 문제를 풀어 행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문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한다. 따라서 문제를 피하다 보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프로이드는 말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투정했던 나날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므로 쾌락, 물질적 성공, 나는 다 안다는 태도, 무한긍정과 같은 가치는 삶의 이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쾌락, 성공, 지식, 긍정과는 거리가 멀다. 중요한 건 좋은 가치와 기준을 못 박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즐거움과 성공은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온다. 즐거움과 성공은 좋은 가치관의 부산물로 그 자체로는 공허한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거절을 어려워하지마 부분에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필요한 기술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어떤 선택을 하든 덜 만족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모든 선택지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거든요. 뒤쪽에 보면 집 두 채 중에 하나를 고르면 거리낌 없이 내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겠지만 28채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라면 확실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면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들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를 읽어보면
몰입할 때 자유를 얻는 까닭은 더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몰입하면 자유로운 까닭은 중요한 일에 집중해 정신을 가다듬는 게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몰입하면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고 좋은 것을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지금 내게 있는 게 충분히 좋다는 걸 안다면 무엇 때문에 마냥 더 좋은 것을 쫓아다니느라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짤막하게 몇 부분씩 골라서 읽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작가는 분명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여러분만의 경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저의 생각으로 이 책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지금 나에게 집중해보세요. 나 스스로 인정해주는 그런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고 오늘을 잘 다스리고 다져서 내일을 나아간다고 생각하세요. 타인도 그의 인생을 좀 더 신경 씁니다. 그의 시선에 신경을 거두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타인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하지도 않은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역시 자기계발서 편식쟁이처럼 제 마음대로 골라서 읽고 제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장르임에도 저는 유쾌하게 읽었습니다. 유쾌한 자기계발서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